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 중에서 경호일주를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경금은 하늘에서는 달에 해당이 되고 이 땅에서는 기암괴석이며 완성, 신금으로 가는 성분으로 완성의 전 단계이다. 그래서 강황한 살상 기운, 숙살지기 기운이라고 하는 경금과 오화, 이 오화는 오중에 기토가 있고 5월에 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름 희생하는 기운이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오화는 화기 중에서 제일 강황한 화기에 해당이 되는 인호술 화국을 만드는 기운이고, 이 경금은 나를 따르라 하는 기운인데, 이 경금을 적절히 조절을 하는 이 오화 정관이 되겠다. 그래서 오중 정화가 투출이 되면 이 경금과는 유정 관계로 매우 사이가 좋은 경우일주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을 오중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고, 그래서 오중에 본기 성분이 되고, 이 오화는 사에서 왔기 때문에 이 병화가 여기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오중에는 병화, 정화, 기토가 암장되어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 화기의 대표 주자로 이 경금의 정관이다. 그래서 정관의 성분이 경금을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관계로서 법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완전 무결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경우의 일주는 일지정관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금이 사화가 장생지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화는 장생지, 목욕지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미토는 관대지에 해당이 되며 신금은 록근이요, 유금은 양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경금이 경오일주는 앉은 자리 일지가 목욕살이며 또한 이것을 나체도화라고 하며 장미도화라고도 한다. 그래요. 또는 다른 물상으로는 경금은 백색이고 이 오화는 말이기 때문에 백색말, 그래서 백마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금은 일순이기 때문에 이 술토와 해수가 공망이다. 그래서 술해 공망인데 일지오화 정관은 인오축 탕화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지 탕화살이다. 그래서 이 축토가 경금의 천을귀인이고 미토가 천을귀인이라고 하지만 축미가 만나면 오축 탕화 원진살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미토 천을귀인은 오미 합이 되는데 이때 여름에 태어나서 화기가 왕성하다면 축토 천을귀인이 탕화살 성분이지만 오히려 길하고 또 가을이나 겨울에 수기가 왕성하고 음실양허하다면 화기를 돕는 이 미토가 오히려 길하다. 또한 수기가 왕성하다면 이 목기는 부목이 되는데 이 부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미토가 있으면 부목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각기 계절에 따라서 있어야 할 글자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 주인의 모든 행복, 불행이 여기에서 갈라져 나간다. 그래서 오행이 부족한 사주. 그러니까 이 기운금이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체가 있는 사주라면 그러한 상태 속에서 경오일주로 평고하지 않다면 매우 길한 앉은 자리 정관이기 때문에 길성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앉은 자리 정관이나 평관으로 비교를 한다면 간목이나 을목은 앉은 자리 7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곧 절지이다. 그런데 이 경금은 앉은 자리가 관성이지만 목욕살이고 이 관성은 기토가 암장되어 있어서 경금을 생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 정인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매우 길하다. 다만 병화나 정화가 혼잡으로 투출하면 안 되겠다. 다만 이때 조건이 병정화 혼잡으로 투출해서 좋은 조건은 6월 양인격으로 금수기가 왕성했을 때는 이 병화로 신금의 양인 합사를 해주고 이 정화로 경금을 재련시키는 이러한 사주격에서 이때는 병정이 혼잡해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병정이 혼잡하고 인호술 화국에 4, 5, 미월에 태어나서 병정이 투간되었다면 이 경금이 완전히 녹아버린다. 또한 수기는 증발되어 버린다. 토기는 완전 조토가 되기 때문에 조토 생금 불가에 걸린다. 목기는 곧 정신이 되는데 이 정신이 불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신분열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화기가 강한 인호술 화국을 이룬 또는 사오 미가 있는 사주에서 병정이 투출했다면 이것은 내 일지 배성궁이기 때문에 내 아내의 덕이 없고 남편의 덕이 없고 모든 육친 관계의 덕을 부족하게 만드는 성분이 병정혼잡이 되겠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 오화는 일지 오화 방위는 사화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진해, 거제, 마산, 고성 이쪽이 남방이고 이 오화 방위는 여수, 광양, 남양 이쪽 방향이 이 남방으로 오화방이다. 또한 미토방위는 진토, 해남, 목포, 영암, 나주 이쪽이 미토방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경오일주는 술해가 공방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러 번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만 앉은 방에서 십자를 그리고 이 위에 쪽은 자수방이고 이 아래쪽은 남방의 오화방이다. 이쪽은 묘목방이고 이쪽은 유금방이다. 그래서 이 유금과 자수에 술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술해 이 방위는 경오일주의 공망방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금 다시 보면은 이 경금의 공망방위 술토와 해수 그러나 방위학적으로는 술토가 이 자리지만 이 토기는 진술충미는 사계에 해당이 되고 이 경금의 인수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오행에서는 있는 자리는 바로 이 자리가 된다 그래요.
경호일주는 일지오화가 정관으로 오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혼잡으로 암장되어 있으며 어떠한 천간이 투출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화가 투출해도 괜찮고 이 병화가 투출해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나 혼잡함은 불미하니까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만 투출을 해라. 만약에 병정이 투출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신금이 있어서 병신합으로 해주거나 임수가 있어서 정임합을 하거나 그래서 임수가 있어서 정임합을 하면 합관유살이 되고 신금이 있어서 이 병화를 합고시키고 정화 하나만 남게 되면 합살유관이 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삶이 편안하다. 왜냐면 이 경금이 병화도 투출하고 정화도 투출하고 그러면은 병정이 이 경금을 쟁제하는 형태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도 경금이 내 것이라 하고 정화도 경금이 내 것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경금의 입장에서는 병화의 말을 듣기도 그렇고 정화의 말을 듣기도 그렇고 또는 정법 질서를 지키자니 그렇고 또는 신법의 질서를 지키자니 그렇고 그래서 어중간한 성격으로 두 사람의 사장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두 사람의 사장인데 어떠한 사장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두 글자 중에 하나는 합거가 되고 하나만 남았을 때 순이란 정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가 투출했다면 칠살이요. 정화가 투출했다면 정관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글자가 투출했느냐에 따라서 이 경금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하늘의 별을 상징하는 정화이고 이 경금은 하늘의 달을 상징한다. 그래서 밤중에 달과 별이 함께 어우러져 있으면 미남 미녀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형국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화와 경금이 서로가 매우 유정한 관계로 서로가 서로를 반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정관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다. 즉 예를 들자면 서로가 서로를 반기는 성분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일간이었다면 이 간목의 정관은 신금이 되는데 이 신금이 생각하는 간목은 무해무덕한 그러한 관계이지만 간목이 생각하는 신금은 능멸하는 관계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오히려 이 간목이 정관인 신금을 만나면 법 질서를 능멸하고 법도 법 같지도 않은 법이 나를 갖다 구속하려 한다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긴다. 이 경금을 강하게 제어하는 경금이 있다면 이 경금은 강렬하게 제어를 하기 때문에 법 질서 안에서 확실한 성격이 된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정화가 한 글자 있어서 이 경금이 재련을 시키면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잘 가린 복기로 간목을 벽과 인정을 시켜서 관직이 좋아지고 모든 일이 능수능란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신금이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신금을 능멸하게 된다. 만약에 신금이 투출을 했고 간목이 남자라면 이 신금은 자식이 되는데 이 자식을 아주 심하게 두들겨 패는 일도 있다 그래요. 이 병화는 태양을 상징하는데 이 병화가 투출했다면 태양빛의 달빛의 광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원망살 작용으로 이것이 원진살 작용으로 나타난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나는 태양인 당신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했고 하는 이 마음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과 병화의 관계는 살아육군으로 권력과 명예를 지향하는 속성이 강하며 무난한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원진살 관계인데 병화가 만나는 경금은 무에 묻어가다 그래요. 그러나 경금이 만나는 병화는 그렇게 정화보다는 반갑지가 않다 그래요. 시신작용의 정화가 투출했다면 올바른 정관 성분이 되므로 합리적인 두뇌형으로 냉정하게 꼼꼼히 따지며 융통성은 부족하지만 세무, 회계, 금융업 등 세심한 성격을 원하는 일에서 완벽을 기하는 성품으로 나타난다. 평관처럼 억제하는 것보다 법질서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고 대인관계를 함으로 평관보다는 다소 부드럽게 나타난다. 자신이 화가 나도 그것을 간단하게 참을 수 있을 정도로 인내력과 냉정함을 겸비하게 된다. 그러나 융통성이 부족한 철밥통이다 그래요. 이 경금이 정화를 만난 이것이 특히 철밥통의 성향이다. 그래서 고지식한 융통성이 없는 성향으로 정해진 법대로 한다는 법대로 한다. 법을 따른다. 융통성이 없다. 법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요. 각자 형편을 맞춰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철밥통이라고 하므로 답답한 경향으로 나타나고 끊고 맺는 맛이 없어서 문제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유부단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철밥통이 일에서는 법질서에서는 그러지만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는 육가 원칙에서 자기 할 일을 뚜렷하게 하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성분이기 때문에 남한테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이용해 먹자 하지 않고 올바른 공급으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이 철밥통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요. 반면에 병화가 나타난 평가는 우유부단함을 싫어하고 싫고 좋음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좋아한다. 그야말로 똑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담배도 한 번 끊겠다고 마음먹으면 딱 그 자리에서 끊어버린다. 이 평관이 유력하다면 어떠한 일, 나한테 시켜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이러한 모든 일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딱 이것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아주 정말 똑똑 부러지는 성격이다 그래요. 성격 자체가. 그래서 정관을 철밥통 공문이라 하는데 환경의 변화 융통성이 없고 정해진 자기 고집만을 주장한다. 그러나 자기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여 결국에는 상대를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이지만 고집불통이란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많으며 고지식한 편에 해당한다. 경호일주에 재성이 왕성하다면 경금은 극신약이 되므로 재관은 기신이 된다. 이때 오중기토가 암장되어 경금의 정인이 되는데 진토나 축토 한 글자가 있는 것은 길하지만 기토 투출은 썩 반갑지 않다. 왜냐하면 경금과 기토의 관계가 초야 문사의 관계로 경금은 뜻을 펴지 못하는 은둔자가 되기 쉬운데 이 경금이 어머니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보살피느라 그러니까 예전에 어느 소설책이 있었죠. 아픈 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다가 과거 시험을 놓쳐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머니를 놔두고 어차피 어머니는 죽어야 할 사람이니까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냐. 아니면 어떠한 유교 집단에서는 시험은 어쩔 수 없이 나중에도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어머니는 한 번 가시면 영원히 못 볼 어머니인데 어머니 끝까지 어머니를 간호하고 해야 되지 않냐. 과연 이것에 어머니를 모시는 게 좋으냐 나 자신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 좋으냐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된 그러한 경우도 있었죠. 이것은 각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이것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저것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정답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때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너 자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너 시험을 보러 가라 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나 죽을 때까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너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하는 어머니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생각하는 기토가 생각하는 경금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기토와 경금의 관계이다. 경금이 생각하는 기토의 관계와 기토가 생각하는 경금의 관계가 바로 이것이 초야문사다. 산속에 숨어서 오두막집 짓고 일평생 공부를 하면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언젠가 스님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초야문사다. 엄청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이다. 그러나 기토 모친 때문에 세상 속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격이 돼버린다 그래요. 이것을 초야문사라 하는데 경금의 뜻을 펴지 못하고 은둔자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다 그래요. 사주의 격국이 아무리 좋아도 일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약이 된다면 파격이라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좋은 산삼모약일지라도 일간이 소화 흡수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과 같으므로 신약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식에서 제일 좋은 조합은 인수, 비거, 식상. 자, 이 부분에서 명식에서 제일 좋은 조합은 이 경금으로 태어났다면 이 경금이 일지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 인수인 무토나 기토 둘 중에서 한 글자 진술 충미 중에서 네 글자 중에서 한 글자 천간지지 한 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비겁에서 이 신금은 투출해서는 안 되고 신금이나 유금 중에서 한 글자만 투출해라. 둘 중에. 그 다음 식상에서도 임계수 두 글자 중에 계수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임수 한 글자와 해수나 자수 둘 중에서 어떠한 글자가 투출해도 상관은 없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것을 인비식 유력한 인수 비급 식상이다. 인비식 3자가 되면은 여기에서 여섯 글자가 되는데 나머지 사주팔자 8글자 중에 두 글자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재성이나 관성이나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인비식 3자가 비경겁제, 비경겁제 등등 이렇게 해서 일간일지로 형성이 되면 일평생 복禄있는 사주이다 그래요. 중국에 지금 시진핑 전에 그 하나 무슨 주석이 있었죠? 그 사람 사주가 인비식 3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은 아마 필자 기억에 기토일간인가 되었을 텐데 인비식이 3자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기사일주가 사중 병화 무토 경금이 있어서 인비식 3자가 암장간에 있어서 귀격일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오일주는 관살 혼잡에 이미 오 중에 들어가 있는 이 기토는 조토 성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을 제대로 생하지 못하는 경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비식 3자가 천간지지 한 글자씩 구성된다면 일평생 행복을 노래하는 발자로 더 바랄 것이 없다. 일지정관이 희신이라면 재성은 관성을 생조함으로 길하여 식상은 재성이 수설생화함으로 무난하노니라. 그러므로
관성이 시신이라면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생의 수우는 조우작용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으므로 기토보다 무토가 있어야 하고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는 명식이 상격이다. 명식에서 조를 써야 할 때는 정화보다 병화가 길하고 경금을 재련해야 할 때는 정화가 길하며 이때 무토의 온화복로가 있어야 국록지명으로 기한팔자가 된다. 즉 다시 얘기를 해서 이 경금에 경호일주에 정화가 투출했다면 이때는 나의 정인인 기토라 하지만 이 기토는 투출하지 말 것이며 이거 투출하면 다 베려버린다 그래요 사주가. 이 경금에서 일지오화에서 정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 무토 한 글자나 아니면 을목도 투출해서는 안 되고 간목 한 글자가 투출을 해서 경금, 간목, 정화, 무토로 천간이 구성되었다면 일평생 근심 걱정이 없고 사주 볼 일이 없는 사주가 된다. 이 경금이 벽갑인 정을 해서 이 정화가 정말 이 경금을 재련시키는 정화로 변하고 이 정화가 꺼지지 않는 불이 되며 이 정화가 엄청나게 부지런한 정화가 되고 이 간목천은 자식이 위해서 자기 목숨 생명불사를 하게 되며 이 무토모치는 경금을 생하느라 자기 생명불사하는 역할이 된다. 그래서 어떠한 운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만 행복 인생이 된다. 경호일주의 정화가 투출이 된 상태 속에서 다른 것은 다 둘째치고 이때는 신금이 투출을 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정화가 신금을 제어를 하기 때문에 겁제의 흉의가 신경 흔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수가 투출을 하면은 안 될 말이요. 기토가 투출해도 안 될 말이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의 정화가 유력한 정화가 반드시 되기를 원하는 경금이다. 그래야 일평생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정관이 시신이라면 재성은 관성을 생조함으로 기라며 식상은 재성이 수설생화함으로 무난하옵니다. 그러므로 관성이 시신이라면 재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생의 수우는 조우작용이 급격히 무너질 수 있으므로 기토보다 무토가 있어야 하고 을목보다 간목이 있는 명식이 상격이다. 명식에서 조우를 써야 할 때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길하고 경금을 재련해야 할 때는 정화가 병화보다 길하며 이때 무토의 온화복로가 있어야 국록지명으로 실한팔자가 된다. 이미 필자가 이 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이것이 이렇게 글로 써진 것이다 그래요. 명식에서 필요한 정화가 있어도 간목과 무토가 없다면 외한예빈으로 하급직의 공무원은 될 수 있어도 상격은 되지 않는다. 화국을 이루는 일지오화가 기신이 되었고 천간까지 투출되었다면 관성우는 인호술 화국이 되므로 재앙이 가볍지 않으며 직업이 하천하고 남녀 배우자가 기신이므로 한이 쌓이는 인생이 된다. 경호 일주만이 아니고 타 일주에서도 일지가 관성으로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면 귀함을 누리지 못하고 일용직이나 계약직이 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시신작용이라면 해결사, 공무원, 대민봉사, 금전 처리에 능숙하여 재무재정 관련된 직업이 길하다. 남명의 경우는 처가 매서에 간섭하거나 잔소리하는 스타일이지만 살림은 잘한다. 여명의 경우 또한 매사에 남편의 잔소리가 발생하지만 한편으로 일지에 있는 정가는
운에서 충이 온다면, 범포전이 있다면 무난하지만 없다면 직업, 이동, 변동, 부부간의 문제로 나타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일지오화이기 때문에 자수운이 온다면 좌우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자아추가 합의됐거나 자진합이 된다면 무난하다. 또는 이 오하에 인호 합의되어 있거나 아니면 오술 합의되거나 아니면 오음이 합의되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인토나 축토, 신금이 없고 좌우충이 되거나 인과 술과 미토가 없고 좌우충이 된다면 이때 직업 변동, 이동, 부부 간의 불화수로 나타난다 그래요. 남녀 공망운에 결혼을 한다면 대체로 2년,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부부 서로 생각이 다른 동상이몽이 되거나 이별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으로 일지오화가 시신일지라도 허약하면서 병화나 정화가 투출이 없다면 남녀 모두 책임감이 없고 건방지거나 무례한 경우가 많다. 자, 다시 일지오화가 시신일지라도 일지오야가 허약하면서 병화나 정화 투출이 없다면 남녀 모두 책임감이 없고 건방지거나 무례한 경우가 많다. 큰 발복 성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일지오화가 시신이었다면 반드시 병화나 정화 한 글자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지오화가 시신이 되는 그러한 경우라면 금기가 과다할 것이니까 금기를 재련시키는 제어하는 병화나 정화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일지오화가 시신이라 해서 배우자 덕이라고 만사대기란 것이 아니다. 시신으로서의 힘과 능력을 갖추어야 국록지명으로 만사가 대기란 인생이 되는 것이다. 여명신강사주에 재관이 투출하지 않은 명식은 성격이 과격하거나 극단적인 사람이 많고 남편 알기를 머슴처럼 생각하여 가정 불화가 많다. 또한 추출된 관살이 가령 병술로 오거나 정축으로 왔다면 병술로 왔다면 병화가 술토 화학의살에 묘지에 임묘되었고 또는 정축으로 왔다면 이 축토의 정화가 이미 임묘되어 버렸다. 그래서 경오 일주가 병술시에 태어난 사람 남편 사망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남편 단명, 남편 흉액사, 백호살에 사망할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단명하여 과부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이 종교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난하다. 또는 정화정관이 정유로 왔다면 나의 이 경금의 양인을 만들어주고 이 정화가 경금을 재련하고 또 정해로 왔다면 해수 천을귀인의 자한 정화이기 때문에 남편이 천을귀인에 자한 것이므로 아무리 어려운 장애가 있어도 천우신조의 음덕이 있게 되면 남편 덕이 길하여 반드시 만나야 할 전생인연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관살 혼잡은 매우 흉하다. 병화도 본남편이고 정화도 본남편이므로 병화나 정화가 한 글자만 투출하고 흑운 차이라는 계수가 없고 임수가 투출했다면 현모 양처가 되고 남편은 강직한 군자가 되지만 계수가 투출했다면 명예와 권유가 손상당하고 자식과 남편에게 흉한 일이 발생한다. 여명사주의 관살 혼잡은 매우 흉하여 이 남자 저 남자 특히 경호일주에 관살 혼잡은 인호술 화국을 만들기 때문에 이 남자 저 남자 모두에게 외정이 있어 보고 그 남편도 작접할 가능성이 있다. 정관이 재성과 합의되었다면 돈을 보고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즉 인오 합의되었다면
돈을 보고 남자와 결혼하게 되며 관살이 충이 되었다면 부부 불화하고 해로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때 통변이 각각 다르다 그래요. 이것이 신강과 신약, 귀신과 희신에서 다르다. 즉 인오 합의되어 있는 경호일주에 신강에서 오화가 희신이라면 인오합인데 이 인목은 인중간목은 나의 아버지다. 인중간목 나의 아버지가 인오합으로 했으니까 내 아버지의 사업체 재산이 남편에게 갈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고 매우 길하게 된다. 그래서 오중의 기토로 경금을 또 생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서 이때는 아버지의 재산이 남편에게 가고 남편이 모든 가정을 친정집이 되었건 자기 본가가 되었건 책임지면서 사는 현량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오화가 귀신적 작용이라면 이 경금이 허약하겠죠. 이때는 이 경금이 오화 이 남편을 보고 결혼을 하는데 이때는 이 재물, 돈을 보고 결혼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이 오화 남편의 이 인목은 시어머니다. 시어머니 시가집에 가진 재산이 남편한테 갈 것이니까 하는 그 마음에 돈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통변하는 과정이 시신과 귀신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래요. 신약할지라도 합당한 관인 상생의 명식은 정치가 교수, 언론인, 법조인이 되고 인성이 없거나 무력하고 관살이 혼잡하다면 평생 고생이 많고 매맞고 사는 팔자이거나 화류계이거나 음란하게 된다. 관성은 법 질서로서 나를 부양하는 부하자로 법과 질서, 직업을 상징하며 내가 평생 먹고 살아가야 할 자격증, 임명장을 상징하는 것이 관성이다. 그러므로 일지정관에서 정화가 투출하고 희신이라면 A가 바르고 도량이 넓으며 품위와 인격이 좋아서 만인의 표본이 되는 군자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자식을 보호하는 육친이 부모이듯이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법질서로서 관성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질서이다. 그러므로 지음관은 정당한 법으로서 법질서를 잘 지키고 순응하며 예가 아니면 받지 않듯이 법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며 예와 법질서를 생명처럼 애지중지하는 것이 경금이 만난 정화 정관이다. 그러나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관과 일간이 사이가 좋았을 때만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데 정관을 제일 반기는 십천간 중에 글자는 경금과 정화의 관계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서 무토 일간이었었다면은 을목이 정관인데 을목이 별무 소용이요 능멸하는 관계가 되기가 쉽고 임수가 기토가 정관인데 기임 탁수 관계로 능멸하는 관계예요. 병화가 개수를 만나면 개수는 병화가 개수를 능멸하는 관계로 흑운차일 관계로 무정 관계이고 이처럼 모든 관계가 유정, 무정에 따라서 다른데 유독히 정관을 좋아하는 글자는 이 경금과 정화의 관계이다. 이 정화 역시 경금 편재인 경금을 좋아하고 이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정관인데 이 정화를 반기고 서로 간에 반기는 성질이다. 그래서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정관과 일간이 사이가 좋았을 때만 해당하는 말이다. 경금이 만나는 정화의 관계는 서로가 두 손 들고 환영하는 관계이다. 이처럼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에서만 정관이 길한 것일 뿐 무조건 정관이니까 좋다는 생각은
잘못된 명의지식일 뿐이다. 서로의 관계가 좋은 정관을 만나면 대인의 품격이 나타나 인내력이 강하고 세심하고 꼼꼼해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과 대인 관계, 대민 봉사, 가정 생활에 실수하지 않으려는 완벽성으로 나타나고, 그러므로 수단과 요령으로 출세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며 법과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실력으로 진급하고 승진한다. 즉 배경에 의한 특채나 승진은 바라지 않으며 오로지 실력으로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지식하며 때론 우둔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정해진 목표를 향하여 묵묵하게 전진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경호일주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는 친화력이 있지만 이별의 아픔을 많이 겪는 편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금이 나를 따르라 하는 숙살지기 기운이면서도 특히 여자 같은 경우 상당히 순진하다 그래요. 이 경금 일간이. 그래서 이 경금이 순수한 데 비해서 일지오하는 목욕살이고, 화국을 이루는 중심 세력으로 타인에 의해서 부부 헤어지는 일이 많고, 순진하기 때문에 그 순진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믿고서 배반을 당하는 일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냉철한 판단력과 이상을 지녔으며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고 인정이 많은 편에 해당하지만, 무토가 없고 기토가 투출되었다면 세상사에 인연이 없고, 모친으로 인해서 신세를 한탄해보며 인내력이 부족하여 단기간에 진행하는 일에는 성공수가 높으나 장기적으로 가면 도로무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경호일주는 대체로 올바른 성격으로 삿되고 간사함을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투출한 천간에 따라서 희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며 일지오화에 목욕살이 되는데 세격이 왕생하여 주색으로 방탕하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이 기신과 희신 이 차이에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좋았을 때는 일지정관으로 좋지만 좋지 않았을 때는 일지, 목욕살, 장미, 동화에 이것에서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귀인이나 희용신에 해당한다면 일이야 크게 발전할 수 있으나 남녀 간의 이성 문제로 곤욕스러운 시비 구설 속에 변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실증, 욕심, 허영, 사치, 직업 변동수가 많고 부부 인연이 바뀔 수가 있으니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이성 문제는 항상 조심해야 하며 주색을 삼가해야 한다. 오중기토 정인이 경금을 생조한다고 하지만 이미 뜨거워진 기토는 화설생금의 작용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병화나 정화는 경금을 녹여 단련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경금은 녹여도 다시 샘물일 뿐이다. 그래서 정화와 임수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근접하고 있다면 합으로 기반됨으로 흉하게 된다. 여름의 경금은 임수가 있어야 하고 겨울의 경금은 간목과 병화나 정화가 한 글자 있어야 성공을 보장받는 명식이 된다. 명식이 양호하다면 언변이 능수능란하며 처세도 잘하고 음성에 힘이 있어서 듣기에 좋고 타인의 호감을 샀다. 그리고 경유가 맑고 일을 반듯하게 잘 처리한다. 그러나 단점은 오하는 양기를 밀어내고 음기를 받아들이는 성질이므로 사람을 심하게 미워하거나 이룰 수 없는 이상을 동경해서 방황하며 불로소득을 꿈꾸는 때도 있다. 특히 수기가 강화해서 음실, 양허하다면 예술성이 있는 반면에 그러한 현상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무슨 일이든지 꼼꼼하지 못하고 낭비가 심할 수 있으며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놀고 즐기고 싶은 욕망도 강한데 이것은 모두 목욕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화가 장미로화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주색을 탐닉할 수 있으며 돈놀이나 계모임을 좋아하다가 크게 실패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병화나 정화가 투출하고 희신이라면 이러한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는다. 기토가 투출하고 희신이면
초야문사로 학문을 이루는 선비격으로 자상하고 학문적이며 종교적인 일면도 있어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으며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초지일관하여 학자로서의 복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어떠한 사주든지 일지가 관살이 되었다면 그리고 시신이라면 거기에서 반드시 천간 한 글자가 투출하기를 원한다. 천간이 투출을 하고 100억을 벌었다면 천간이 투출하지 않았다면 50억도 못 본다 그래요. 그만큼의 천간 투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크고 사람의 성격적인 차이도 엄청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여름생으로 화기가 과다한 명식에 순미조토가 있다면 여기서 여름생으로 화기가 과다한 명식에 순미조토가 형파살이 있다면 이미 신장 방광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내 일지오하는 귀신 세력에 가담했기 때문에 육친의 덕도 없을 뿐더러 대장이나 폐가 병들기 쉽고 신장 방광도 허약하며 신경이 예민하고 정력이 없으며 숙면을 이루기 어렵고 가난한 삶으로 육친 묻어가며 신세를 한탄하는 용두삼이 인생이 되기 쉽다. 기겁이 과다하여 금실무성이 된다면 부친과 처덕은 있으나 극부하며 재물 형성이 어렵고 비관적 슬픔이 함께하며 간담이 허약하여 문제가 되는데 뇌출혈이나 중풍으로 신음하게 되지만 그래도 일지오화가 있기 때문에 비급이 과다해도 그래도 안심은 된다 그래요. 그러나 군급쟁제가 된다면 소아마비에 걸리거나 정신장애인이 되거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으며 태어날 때 금운이라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명식의 월일지충이나 일시지충이 된다면 도화병으로 몸을 망치거나 간통하다 법정 출두하거나 정사하다 죽는 사람도 있고 흔히 음탕하고 색쟁이 강한 사람을 목욕도화가 있다고 하듯이 목욕도화는 색을 탐하고 놀고 즐기기를 좋아한다. 경호일주, 일지오화는 장미도화에 해당하여 향기가 제일 진하지만 화무 11홍일 뿐으로 추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나 시신작용일 때는 정관으로서의 의리가 있고 단정하며 정도를 가고자 하는 성품으로 연예인 예술가 상업적인 장사, 식당, 술집 등을 하여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여명의 경우 화국을 이루므로 남자들이 많은 직장에서 혼일점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서 시련을 겪는 일도 많다. 경호일주가 야멸찰 때는 독살스럽고 냉정하며 싹수 없는 경우도 많고 자신이 아쉬울 때는 가안과 쓸개도 빼줄 듯 하다가 목적을 이루고 나면 배신하는 사람도 많다. 특히 여명은 흉작용이 더욱 크다. 일지오화가 시신이었을 때는 이렇게 통변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정화가 투출하고 시신이라면 공직으로 성공할 수 있고 보통의 직장에서도 A급 큰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경유가 밝고 삶의 일처리가 분명하며 사업보다는 조직 생활에 유리하며 직장 생활, 공직, 공무원으로 아주 탁월한 성분이 된다 그래요. 경호 일주는 백마의 상으로 이상이 크지만 알아주는 이가 없어 답답하게 되는데 용맹심이 왕성하여 과감히 행동한다는 뜻이 있고 무슨 일이나 진취적으로 임하며 인내심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기질이 있다. 직업으로는 무관직이 좋은데 군인, 의학업, 경찰관, 교도관, 공직생활 등을 한다면 이름도 없고 건강도 좋으며 사업은 용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일이 좋고 남명의 경우 일주는 사고방식이 건전하며 겉보기에는 진실한 것 같으면서도 그 속은 깊어서 내심을 알 수 없는 유형으로 사회적 환경에서는 인정을 받지만 가정은 등한시하는 편으로 본인은 풍류를 좋아하고 여행을 즐긴다. 경월일주 남명은 오중정화에 단련되는 상어로 음성이 낭랑하여 듣기가 좋고
않고 그 처로 인하여 고통이 발생하는데 그 처가 왜냐하면 경호일주는 오화가 처가 되는데 이 그 처는 인호수로 하국을 하기 때문에 그 처가 그리고 목욕살이기 때문에 사치하거나 낭비하기 쉽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서 그 남편을 힘들게 하는 여인과의 인연으로 여자 문제로 인한 고난을 암시하며 오중기토의 생금이 미약하여 학문이 중단되기 쉽다. 여명의 경우 일주는 용모가 수리한 백마의 상징으로 이 백마는 말이 하얀 말인데 이 하얀 말에 이 말은 사람을 등에 태우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상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등에 태우고 다니면 그러니까 남편을 어떠한 남자가 됐건 무엇이 됐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희생하기는 희생하는데 이것이 백마를 탔기 때문에 풍요함을 하는 남자와 인연이다. 남자의 성기는 말의 성기를 닮았고 정력도 안 좋아서 밤이 좋은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 말은 아무데나 들이대는 습성이 있으므로 그 남편은 바람기가 많을 것을 암시하고 있다. 또한 말은 무리를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므로 부부와 함께 여행 및 나들이를 좋아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말이 서쪽 하늘을 왜냐하면은 오화에는 하지가 있고 기토가 있기 때문에 서쪽 하늘을 바라보는 상이라면 음기를 바라보는 상이라면 한가한 중에도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쉽고 개방적이며 외향적이라 가정적이지 못하다. 일지오화가 장미도화이며 목욕살이므로 사치와 허영을 암시하는 글자이니 만용과 경거망동을 주의해야 하는데 윤리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을 이탈하여 파가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관살 혼잡의 합관 유살이나 합살 유관이 되어 관살이 청해졌다면 길하지만 경호 일주가 혼잡 관살은 부부 해로하기 어려우며 연하 남자와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으며 축시생이라면 본능적이고 야성적인 성행위를 좋아하는 유형으로 변태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호일주를 설명을 했고, 강의를 하다 보면 언제 시간이 이렇게 갔는지 모르게 시간이 가더라 그래요. 하고 싶은 말은 너무너무 많은데 다 할 수 없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항상 미안하다 그래요. 자, 내일은 신미일주를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신미일주는 간지 현침인데 둘 다 동서남북 현침으로 밤송이 현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미일주를 내일 하고 오늘은 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